안녕하십니까. 어제 진짜 시청률이 너무 처참하게 나와가지고 말이죠. 정말 대통령 선거.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난입해서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 오늘 자신들이 짓밟았던 바로 그곳 서부지법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습니다. 첫 선고였는데요. 두 사람 다 채 2년이 안 나왔더라고요. 자, 반성문을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판사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했더군요. 자, 이미 톡톡히 체감 중이겠지만 인생은 실전이라는 거.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반 덕분에 우리 부부 행복한 저녁 시간 갖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신 신경수, 하외숙 부부님. 자, 서울 5호선입니다. 여중생 아이들이 세상에 출입문 앞에 저러고 앉았어. 한마디 할까요 말까요 하신 최영심님. 자, 군포시 당동 인공폭포인데요.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이 저렇게 있는데도 저러고 있어요. 한마디 할까요 말까요 하신 변소연님. 자, 부천에서 카페합니다. 한 남자가 빨대를 저렇게 하나 푹 뽑아서 그냥 훔쳐갑니다. 야, 그냥 달라고 하지 인간아 하신 김미영님. 자, 노스캐롤라이나 민트힐 대박 코리안 레스토랑 사장이자 우리 신랑 정용열 씨 50번째, 50번째 생일 축하해 사랑해 하신 에이프릴 이유님. 자, 부산의 최윤영님, 정옥수님, 손윤호님, 김재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를 함께하는. 자, 오늘 좀 크게 해주세요. 아세사바 뉴스 7호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처음 가볼까요? 자, 벼랑 끝 백종원님입니다. 요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말씀 더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 방송 중단 선언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석 달만 기다려달라 했는데요. 자, 기자들 불러서 간담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석 달만 기다리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추가 설명 좀요. 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방송 활동을 이제 중단을 하고 경영에 집중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 백 대표는 미디어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현재 직면한 위기를 제2의 창업 기회로 삼겠다. 석 달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더본코리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14건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임원 술자리 면접 논란, 그리고 방송과 유튜브 출연 영상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원산지 표기 오류, 위생 문제 등에 대해서 회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인지하지 못한 부분까지 모두 나의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또 최근 지역 축제에서 농약통에 사과 주스를 담아서 사용하는 등 장비가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퍼포먼스로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 백종원 대표, 백종원 대표보다 지금 더 급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더본코리아 이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그 수천 명의 그 가맹점 사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말이죠. 네, 브랜드가 25개 정도고요. 그리고 3천여 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회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모두 나의 불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가맹점들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석 달 동안 3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가동하겠다는 건데요. 로열티 면제 그리고 필수 품목의 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부터 본사가 지원을 해서 반값 할인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2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브랜드, 모든 가맹점이 2주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마다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는 하루, 어떤 브랜드는 이틀 이 정도입니다. 게다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보이는 중인데 어쨌든 이렇게 반전 카드를 내놓았거든요. 소비자들이 좀 돌아섰던 마음을 다시 되돌릴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시도 때도 없이 쿵쾅입니다. 자, 어느 아파트에서 수개월째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음악
목소리를 따라 계단을 올라서니 의자로 방화문을 저렇게 고정해놓고 현관문도 활짝,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쩌렁쩡쩡 울리는 뮤직 사운드. 그 와중에 취향은 확고해서 장르는 언제나 무조건 댄스. 자, 상당히 어둑한데 지금 몇 시? 새벽 3시. 홍대 클럽이 부러울 소냐, 우리 아파트가 클럽인 것을? 자, 진짜 이건 역대급이다. 새벽 3시. 네, 정말 심각한데요. 제보자는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2층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층인 3층에서 사는 중년 남성이요. 약 1년 동안 스피커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은 베란다와 현관문, 비상구, 방화문까지 열고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데요. 시간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에도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와우. 이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작년 5월부터 이런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처음 3개월 동안 주민들이 좀 항의를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개선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남성 집에도 직접 찾아가봤다고 하는데요. 욕설과 함께 무응답이었다고 하고요. 어허. 제보자는 남성은 과거에도 이 종종 집 베란다에 뭐 화분, 유리, PC 등을 창밖으로 던지기도 했고 이 또 주차된 차를 향해서 좀 침을 뱉는 등 이런 행위들을 해서 주민들이랑 갈등을 겪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성의 집 앞에는 이 남성이 버린 그 쓰레기들이 많아서 악취들이 풍긴다고 하는고요. 또 결국 경비원들도 이런 쓰레기들을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기 있네. 합니다. 네, 그래서 제보자는 직접 찾아도 가보고 신고도 해봤지만 그 당시뿐이어서 아무런 개선 의지가 없다. 이런 좀 답답한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날 더워지면 창문 다 열어놓고 살 텐데, 박 변호사님, 만약에 박 변호사님이 저 밑에 사신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못 견딜 것 같습니다. 1년간 20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왔을 때도 무시하고 욕설을 하면서 들어가 버리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인적 상황 파악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조사도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하고 민사소송 등을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뭐 침을 뱉거나 누구한테 욕설을 하면 폭행죄나 협박죄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물건을 던지는 거는 또 폭행이나 뭐 손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범죄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경범죄 처벌법상의 인근소라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민사로는 사실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맞아요. 돈밖에 돈도 얼마 안 나오거든요. 좀 적극적인 공권 행사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눈치 슬슬 보다가 뿅. 자, 먹튀 제보 간만에 들어왔네요. 만나보시죠. 자, 식당 구석에 앉아서 휴대폰 보면서 맛있게 점심을 냠냠. 자, 한참 먹다가 잘 먹었다. 자, 의자 끄는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발로 저렇게 살짝. 직원이 어딨나 슬쩍 눈치 보더니 주변을 두리번 계산 없이 가게를 나가 버립니다. 교수님, 저는 이 사람 얼굴 완전 정면으로 선명하게 봤거든요. 비과학적인 말씀입니다만 딱 먹튀할 상이야.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너무 말짱해 보이거든요. 아니, 찍힐 거라는 생각을 못 하세요? 당연히 보인다, 보여. 찍히죠. 얼굴 마스크도 보여. 안 하고 저렇게 여유 있게 밥을 맛있게 드신 후에 지금 보니까 뭐 직원이 있나 없나를 살짝 본 다음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의자를 싹 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냥 먹튀할 생각으로 오셨죠? 지금 대구에서 미국식 중화 요리를 하시는 사장님께서 제보하셨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악질적이다라고 하시면서 제보하셨습니다. 자, 저 좀 잡아주세요. 제가 소품을 좀 준비했는데요. 자막 좀 빼주시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사람 얼마나 얍삽하냐면 말이죠. 진짜 이 의자 끄는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요거를 발로 이렇게 샥 이렇게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 이제 먹튀나 이런 것 중에 고의가 없거나 뭐 실수하는 경우 뭐 적지만 그게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고의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뭐 사기죄라든지 업무방해죄 슬쩍 저렇게 하고 좀 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영상을 봐서라도. 근데 아마 경찰이 한 달간 별말이 없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적으니까. 15,000원짜리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왜냐하면
그 금액에 따라 재산은 정해지기도 한데 사실은 이런 사람 이러면 또 딴 데 가서 또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짝 올려서 얍삽하다고 표현했는데 아주 그 비열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번 제대로 처벌한다면 다시는 그런 행동 못 할 거니까 처벌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 한 하루에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버는데 15,000원도 커요. 아이고. 그리고 근로의욕이 그냥 딱 떨어집니다. 저런 것을 겪으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요즘 이 대선이고 그래서 시청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약속도 안 하고 이렇게 소품까지 쓰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자, 마지막 사연 이어갈게요. 자, 친구 초대했다가 봉변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10년 만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새로운 고등학교 동창을 알게 됐어요. 학생 때는 서로 잘 몰랐지만 옛날 이야기하면서 금방 친해졌는데요. 그러다가 친구가 미국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고 비용은 친구가 미국에 오면 준다고 해서 제가 한 번에 계산했어요. 이후 친구가 미국으로 왔고 같이 크루즈를 타러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치관부터 취향까지 저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반박을 했는데 그때부터 친구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크루즈에 타서부터 돌변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신경질적이게 소리를 지르고요. 불평하기 시작한 건데요. 왜 바로바로 통역을 안 해주냐? 왜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로 예약을 안 했냐? 날 불편하게 해줄 거면서 왜 오라고 했냐? 이런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며칠만 있으면 집에 가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친구와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친구는 만족하지 못했다면서 크루즈 비용을 주지 않고 떠났어요. 더 안 만나는 게 맞나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어머머머머, 다 이놈의 기집애 진짜 끝까지 잘했다네. 야, 너 뭐라고 했어? 미국 오면 풀코스로 모시겠다. 친구 덕 좀 보라고 너 그랬잖아. 너 그 입으로. 아니 한국에서 여고동창 불러다 놓고 어쩜 모든 게 다 지 맘대로야. 그리고 한마디로 그냥 지지를 하노. 근데 뭐 크루즈 비용 내놓으라고? 야, 그럼 너는 비행기 싹 내놔, 동그라미. 아, 제가 너무 표독스럽게 얘기를 했나요? 자, 들어보세요.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상이 이놈의 기집애 진짜 기껏 가이드해줬더니 웃겨. 야, 미국 여행 노래 부른 건 너야, 너. 인사치레로 한번 놀러와 한 걸 갖다가 진짜로 오는 건 또 뭐니? 야, 그리고 어디 이상한 유튜브에서 주워 들은 얘기 막 해대는데 아우, 내가 정말 내 귀를 막고 싶었다, 얘. 야, 다 필요 없고 크루즈 빨리 내놔. 아, 그렇죠. 이건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돈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크루즈 여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돈을 주는 건 당연하다. 아무리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돈은 약속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박 교수님. 아, 네. 친구끼리는 그 정해진, 딱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서로 지켜야 되는 룰과 상식이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오래돼서 만났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 여행도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크루즈 비용을 안 주는 건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맨 처음부터 이렇게 맘먹었나? 뭐 이런 얄미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친구 안 봐야죠. 예. 아, 박 변호사님. 예. 제가 이제 오늘 백다이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내용 조금만 더 보태드리면,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막 이런 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이걸 또 그냥 미국 가서 친구들한테 쫙 얘기하셔도,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다 해줄 수 있냐. 핑계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돈을 좀 주기 싫거나 이렇게 상황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친구가 아니지요. 약속을 했어요. 크루즈 비용 미리 계산해서 나중에 주는 걸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한국 갔든지 말든지 소송 제기를 하시는 게 그럼 맞아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예, 아니요. 한국 쪽으로 소송하면 한국에? 되죠. 한국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예. 법원으로 하셔가지고
돈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더 받아야 돼요, 위자료까지.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고. 이거 뭐 친구도 아니고 처음더러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모릅니다, 직거리- 모릅니다. 예, 예. 저는 좀 조심스럽게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 좀 해보거든요. 해봐요. 그냥 안 되면 말고 해봅니다. 한번. 그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상한 왼수 같은 인간입니다. 자, 백다연 아나운서. 네, 저도 좀 일부러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뭐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이 비용을 안 낸 건 정말 선을 많이 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스이님, 친구가 아닌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SIO2H님은 돈 안 내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거짓말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장정임님도 돈 안 주려고 수 썼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반 제보메일 카톡 제보 채널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7일 밤 10시쯤 서울 반포동의 한 골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거의 뭐 폭탄 터지듯이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와서 그냥 바로 쳐가지고 오토바이 운전기사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걸어오던 두 사람을 연달아 치고 이쪽 전봇대 와서 그냥 확 박은 거예요. 브레이크 한 번 안 밟고. 비틀거리면서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빌라 사이를 헤집으며 도망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배달 일을 하고 있던 오토바이 기사는 이 사고로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진짜 이걸 다행이라고 말한다는 게 참 죄스럽긴 한데, 뭐 이제 나올 영상을 보시면,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시면, 이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정말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50대 남성인데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이죠. 7일 밤 10시쯤에 반포에서 서울 반포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가지고 이제 배달하러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출발할 때 이제 픽업했습니다라고 버튼을 누르고 출발하는데 이걸 누르는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와서 말 건 게 살짝 기억나고 또 나중에 응급실 도착했을 때 기억이 나고 그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승용차가 지금 화면에 나왔죠. 네,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이게 덮쳤다는 말로도 표현이 잘 안 될 정도로 저렇게 그냥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한 속도가 30이었어요. 시속 30km였던 일방통행 길이었는데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저기 덮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 승용차는요. 저 사고만 낸 게 아닙니다. 저 사고를 내기 직전에 이미 두 차례나 승용차 그리고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무려 2km를 도주하다가 이 오토바이까지 덮치게 된 건데요. 그리고 부상자가요. 이 제보자 말고도 2명 더 있어요. 그리고 또 목격자가 이런 말도 했는데요. 어떤 이 피해자는 우리 오토바이의 파편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그 차가 지금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지금 거의 역과한 상황입니다. 지금 깔려 계세요. 자, 앞서 목격자 얘기도 짧게 들었습니다만 펑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자, 무려 3명이나 다치게 하고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든 저 운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이 승용차는 오토바이를 덮치고 나서요. 전봇대와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비틀거리면서 내리더니 이 차 밑에 깔린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어떤 구조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빌라가 빼곡한 골목 사이를 다니면서 담벼락까지 넘어서 도망을 쳤고요. 보시면 잠시 후에 문이 열립니다. 자, 문 열리고 구조하나요? 아닙니다. 336개 주랭랑 치는 모습 보이시죠? 네, 그러면서 운전자를 잡기 위해서 10대 이상의 순찰차가 출동을 했고 경찰은 주변 도주로를 모두 차단하면서 끈질기게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한 20여 미터 정도 떨어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남성을 체포를 했는데요. 잡고 보니 역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는데요. 주변에 또
다른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가해 운전자는 술에 취해서 경찰에게 체포되는 순간에도 이 반항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거칠게 행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오토바이 이 기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과 사의 문턱을 진짜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합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목뼈가 3, 4, 5이 다 부러져가지고 깨끗하게 부러진 게 아니고 이게 박살이 났대요. 선생님 얘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사지마비 아니면 거의 사망이래요. 둘 중에 하나. 근데 거기가 진짜 천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mm도 아니고 조금만 더 갔으면 이거 그냥 사지마비. 말을 잘해서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목을 열어서 그 앞에 쇠판도 돼서 이거는 쇠판은 영구히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목소리도 원래 목소리로 안 돌아오고 지금 이 목소리로 가야 돼. 이 사고 직후의 영상, 저희가 그 영상은 구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타 채널에서 봤는데 그 주변 분들이 막 그 사고 네. 현장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이 깔렸어요. 뭐 죽게 생겼습니다만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큰 사고가 났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덜 했는데 사실은 최초에 있을 때는 좀 진통제 맞고 괜찮은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추 3, 4, 5번 이 부서졌는데 이 뼈 조각이 혹시나 신경을 건드리면 사지마비가 올 수 있었던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한 90% 이상 사지마비 아니면 사망이 된다고 하는데 어쩌면 1차 응급수술을 통해서 이제 목에 쇠판을 대면서 그나마 이제 괜찮았다고 하는데 후유증이 많이 남죠. 목소리도 이제 안 돌아오고 일단 15주 정도 지켜봐야 되고요. 15주요? 예, 12주요. 12주. 그리고 2차 수술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허리 골절도 지금 심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밀 검사가 필요한 아주 후유증을 장담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피해를 당하신 이 라이더분의 배우자분, 아내분이 더 이 사고에 충격을 받으신 것이 정말 사고 직전까지 같이 네. 뭐 식사를 하셨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사고 직전까지 5분 전, 뭐 10분 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남편이 이제 배달하는 거를 배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께서는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볼까? 그러고 산책을 나가신 겁니다. 산책을 나가셨다가 딱 사고가 난 걸 봤는데 남편이신 거예요. 정말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줄 아셨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내가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늦게 보낼 걸 하면서 사실 뭐 아내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자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께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도 이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여기가 어디냐고 나는 아까 그냥 오토바이 위에 있었냐는데 내가 여기 왜 있냐고 계속 무슨 얘기하시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더 이제 심장이 정말 아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이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께서도 이 뺑소니범이 원래 이런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본능적으로라도 누가 다쳤나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기 아니만 생각하고 바로 도망갈 수가 있냐고 정말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남편분께서 사고 순간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자, 이 아내분께서는 저희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속상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안 속상해요. 빨리 낫게 하자밖에 없어요. 속상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저 일도 해야 되고 일도 처리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속상할 수 없어요. 운전자를 방관한 나라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가벼운 산뜻한 처벌로 그 사람들을 또 풀어주고 그 사람들은 범죄를 연속해서 계속 하잖아요. 범죄자를 풀어줘서 범죄에 노출되게 하는 나라가 제일 원망스럽더라고요. 뭐 사실상 한마디로 슬퍼할 겨를도 없다 이 말씀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작진이 물어봤어요. 지금 가장 속상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속상할 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은 속상하지가 않다. 남편을 빨리 낫게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던 일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남편 돌본 일도 해야 되니까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고 영상 보면은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것 역시 좀 공감이 됩니다. 가해 운전자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다. 그런 심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였는데요. 가슴이 굉장히 좀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좀 깊게 생각하고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주운전 대단히 중요한 범죄잖아요. 피해도 이렇게 엄청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국가가 너무 이 처벌을 가볍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하는 방망이에 솜도 없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가벼운 처벌을 의미할 때 이야기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음주운전 관련돼서는 이 솜방망이도 아니고 아예 방망이에 솜도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강하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열심히 살던 이런 시민이 이런 음주운전에 노출이 되고 이렇게 또 큰 피해를 입은 거 아닌가 이렇게 안타까움을 털어놨습니다. 이제 또 날 풀리면 또 얼마나 또 술을 그러니까요. 먹고 운전하겠습니까? 네. 범죄가 꽤 많습니다. 6가지 지금 범죄 혐의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는 구속된 상황입니다. 지금 범죄가 그런 거예요. 사고 미조치죄, 난폭운전, 음주운전죄, 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6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모든 게 음주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죠. 난폭하게 운전하고 도망가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요? 의무보험에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사람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나 배상이 좀 어려울 상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보자 입장에서는 병원비하고 하여튼 이런 인간들이 맨날 그러니까요. 저래, 렌터카 저래요. 지금 한 거거든요. 어. 보험도 하나도 없이 저런 술 먹고 사고 치고 도망가고 아유, 했는데 진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지 슬프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속상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0살 딸이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여성의 아버지는 나도 감당이 안 된다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놀이터에서 놀고 온다던 딸이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주신 제보인데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저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봤더니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어제나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의 딸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날 이제 이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던 길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는 20대 여성, 그리고 남자아이, 그리고 제보자의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내리고 나서요. 이 여성이 갑자기 제보자의 딸을 폭행했다고 자, 합니다. 내립니다. 네, 이렇게 내리고 나서 문이 닫히고 20대 여성이 그때부터 이렇게 갑자기 아. 제보자의 딸을 폭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 문이 닫히니까 피해 아동을 잡고 이렇게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에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잡아 끌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던진 뒤에 발로 걷어차기도 했는데요. 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아이는 손을 잡고 겨우 몸을 일으켜서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여성은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서 다시 던져버렸고 뭐. 그대로 아이는 바닥에 쓰러져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 제가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그 와중에도 그 꼬마 남자아이도 남자라고 남자는 피하자 그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남자아이가 내리자마자 여자아이 혼자 남으니까 저 짓을 한 거예요. 자, 폭행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 여아를 가장 먼저 만난 건 엄마였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애기가 하원하고 집에 왔는데 울고 들어오길래 왜 울고 오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막 버들버들 떨길래 이상해서 봤더니 현관문 앞에 그 여자애가 서 있는 거예요. 저희 집 현관문 앞에. 그래서 야 너 뭐야 했더니 그때서야 도망가더라고요. 문을 닫고 그 위에 이중 상태까지 다 잠그고 나서 어머 하면서 그 언니가 때렸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온몸에 초록색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 아프다고 하고 무서워서 울어가지고 눈 밑에 실핏줄이 다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머리카락을 얼마나 뽑아버렸는지 두피가 손이 못 댈 정도로 아프고 완전 여기 땡빵 난 것처럼 다 뽑혀버렸어요 머리가. 와, 손 변호사님, 만약에 진짜 어머님이 진짜
정말 잘 참으셨네. 저 같았으면은 그냥 아유. 다시 또 영상을 보니까 이거를 쉽게 참기 힘든 상황인데 또 잘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가 이 폭행 피해를 크게 입었어요. 온몸에 타박상 입었고 또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머리카락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머리에 손을 못 댈 정도로 현재 아픕니다. 아유, 어떡해. 또 그 외에도 진짜. 하도 울어가지고 얼굴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였고요. 또 통증이나 이 불안감이 더 심해질 경우에는 입원 치료도 필요하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유. 그리고 더 또 무서운 게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계속 생각나고 무섭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가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엄마와 아이가 잠깐 이제 마트 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요? 그 언니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너무 불안해한 거예요. 이 가해 여성이 키가 160cm 정도의 체구도 약간 큰 편인데 사실 이 어린 아이 3학년 아이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체구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느낀 어떤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충격이 대단히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겨우 10살짜리 꼬마 여자아이입니다.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 짓을 한 걸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스크림 안 줘서? 자, 피해 여아의 아버지 얘기 들어보시죠. 여자아이가 20살인데 전에 아이스크림을 애들이 놀이터에서 먹었나 봐요. 그거를 자기는 안 줬다고 벼르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폭행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어제 찾아갔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더라고. 아빠는 나 몰라라 하고 걔는 미안하다고 미안해만 하더라고. 그 성의 없이 얘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더 미치겠는 거야. 그대로 냅두면 이거 평생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 사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앞으로가 더 무서우니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와, 근데 정말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정말 저걸 참으시네. 저 같으면 진짜 못 견디죠. 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다른 뭐 어떤 피해나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내용인즉슨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이 가해 여성이 와서 나도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걸 왜? 아이스크림이 이게 하나씩 돼 있잖아요. 통상 나눠주기 어려워요. 저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못 줬다고 하는데 요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피해 아동하고 단둘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 말씀처럼 지적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이 여성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피하던 어머니에 따르면 아픈 언니니까 울리지 마라. 엘리베이터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주의를 줬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피해 여아의 아버님 앞서 이제 그 가해 여성 집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당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서도 사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은 자기네 소년에 들어갔는데 지금 직장이나 소년을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나오라 그러겠냐. 그래서 가지 않으니까 나는 더 이상 감당 안 돼. 무조건 보내야지. 내가 할 수 없어. 나도 포기했어. 저기서도 저런 일이 있었고 여기서도 이런 일이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으니 시간을 보내줘라. 아니 이 당장 해야 된다. 이거 돌아가니까 보면 또 사고 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얘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 왜 본인이 소리를 쳐 왜? 그러니까요. 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곧바로 이제 가해 여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들으셨듯이 저 가해 여성의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지금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라는데 예. 거기에 대놓고 뭐 어쩌라는 말이냐. 얘는 나도 얘랑 못 살겠다. 얘 엄마 얘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피신해 있다. 뭐 얘기를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래서 소년원에도 가면 바로 또 집으로 보내고 병원으로 가도 바로 집으로 보내고 막 이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는 게 말이 맞지 않냐면서 오히려 더 막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당당해? 네, 아유, 경찰은 해줄 수 없는 게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지신 거죠. 그래서 그냥 가해 여성한테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우리 아이한테 다가가지 마라라고 얘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아이고 참. 자, 이 아버님이 피해 여아의 아버님이 오늘 경찰 가셨대요. 그래서 앞서 보신 그 영상, 폭행 영상 제출을 하고 오셨다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더니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더 심해졌네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도 이런 문제를 일으켰고 또한 경찰서까지 왔고 경찰들 역시 이 사람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이 가해 여성이 또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직접 또 본 겁니다. 와우.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또 차분하게,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이 가해 여성에게 가가지고 아니 밖에서 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야.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해요.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서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 그 상황을 또 이르기까지 했는데요.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급차 차가 와서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일단은 3일 입원이 결정됐고요. 그 입원 기간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교수님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아니 오늘도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대.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저도 상담을 하거나 부모 교육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 문제는 범죄 사실이 맞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지금 3일 입원했다고 하니까 치료를 받고 뭐 좀 교정이 돼서 나오길 바라는데요. 사실은 공적 보호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 아버지께서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뭐 시설에 넣으라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알아서 해줘야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부모님이 그 공적인 제도적인 단체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 기관들이 좀 있어요.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요.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다 그 지자체에 보면 장애인 복지부도 있어요. 물론 뭐 만족할 만한 도움을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좀 나서셔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좀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또 단체에서는 좀 책임 있게 예. 좀 보살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는 앞서 그 영상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남자 아이가 내리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렇죠. 나가자마자 폭행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와.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아니면 정신 어떤 지적 장애 이 자,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아직 남자 어렵습니다. 있어요. 예, 실제로 뭐 어떤 심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나가자마자 문 닫히고 있다면 아이 있을 때 바로 폭행을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까지 판단하고 사리 분별을 한 다음에 폭행으로 간 겁니다. 가장 약한 아이한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라도 만약에 조사가 된다면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휴,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중년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익숙한 듯 곧장 안방문을 여는데요. 그런데 그 방 안에는 한 남녀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여성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묻자 돌아온 대답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과연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들으신 것처럼 안방에서 은밀한 미래를 즐기던 두 남녀.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분류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보자는 60대 여성이고요. 시아버지 문제 때문에 지금 제보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80대신데 몇 달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쓰러지신 이후에 인지 능력도 뚝 떨어지고 선망 증세까지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소개해준 간병인이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간병인이 두 분이나 나는 이 까다로운 이 분을 도저히 간병할 수 없다 그러고 두 손 들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간병인이 오셨어요. 그런데 엄청 친절하고 막 사근사근하신 거예요. 환자님, 뭐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잘해주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호자분들께 자녀분들께 우리 이 환자님이 이제 퇴원하셔도 될 것 같고 퇴원하셔도 제가 집으로 가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원했어요.
네, 시아버지가 이 병원에 있으니까 더 답답하고 아픈 것 같다. 이래서 좀 퇴원을 고집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퇴원을 하면서 이 간병인도 자연스럽게 집으로 와서 간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출근을 일찍 하고 퇴근을 늦게 하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간병인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가면 지금 막 주무신다. 오늘은 이만 가세요. 이렇게 하거나 어느 날은 가족들이 자꾸 오면 집이 좀 어수선해지고 어지러워지니까 너무 자주 오지는 마세요. 이렇게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병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서 문고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선을 넘는 거 설마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어느 날 시누이가 시아버지 댁에 방문을 했는데요. 예. 조용해서 안방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80대 그 아버지하고 60대 간병인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 예. 그래서 간병인 나가라고 하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하고냐 하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저 여자 사람이 괜찮다. 나보고 같이 살자 한다. 라고 이미 깊은 사이로 발전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 이 며느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 여자가 아버지는 당신하고 산다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냐고 했거든. 아니다, 우리 큰오빠 같아서 나는 그냥 그래서 그랬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버님이 계속 전화가 온다. 계속 전화가가 애기 아빠한테 욕하고 막 네가 뭔데 내 인생이지 막 그러면서 막 난리 났었대. 우리 큰오빠 같아서 네, 큰오빠 같다고 하면서 또 꼭 끌어안고 있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 간병인이 며칠 뒤에 스스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이게 간병인과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며느리가 내쫓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문도 걸어 잠그고 이 자식들에게 안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시아버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집에 가더라도 먼저 허락받고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몇 달이 흐른 상황에서 좀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돈 좀 있냐? 나 돈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제보자는 곧바로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편이 황당하죠. 아니 돈이 없을 뿐이 아닌데 왜 돈이 없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안 돼. 놀랍게도 0. 그만둔 돈이 다 사라지고 잔고 0입니다. 짐작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시아버지께서 이 몰래 간병인과 계속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돈을 뺄 수가 없으니까 시아버지를 직접 은행에 가도록 해서 그 현장에서 빼서 아마 이 간병인이 챙긴 것 같다고 제보자께서는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돈도 이렇게 인출해서 준 것 같지만 아차 싶어서 또 시아버지 명의로 무엇이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 간병인 집에 있는 TV, 인터넷, 휴대폰 다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이체, 그 인출은 자동이체 시아버지 통장에서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정체불명의 한 남자에게도 아버지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하나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벼랑간 통장이 텅장이 됐어요. 자, 시아버지 명의로 휴대폰 계속 그 남자 누구예요? 그 남자. 이 간병인의 아들이었는데요. 또 가족들은 급하게 시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얼마 후 그 한 남성이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제가 간병인의 아들이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면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여서 급하게 휴대전화가 필요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 측은 명의도용에 대해서 미안하면서도 또 통신요금을 안 갚고 있다고 하고요. 또 시아버지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바로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일단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다는 건데. 자, 박 변호사님. 예, 돌려받아야 되고요. 돌려받을 수 있고요. 지금 치매 증세가 있고 뭐 선망 증세도 있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치매 상태가 조금 짙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돌려받는 것보다 지금 성년 후견인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뭐 아들이 하는 수도 있고 제3자가 하는 수도 있고 재산 같은 것들을 함부로 뭐 주거나 뭐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그 성년 후견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가져간 것, 명의 도용한 거, 횡령이나 사기 등등으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도요? 네, 이런 사례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다고 하면은 그것도 아주 야박하게 처음부터 다 배제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또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준사기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가지고 차고에 빠뜨리게 한 다음에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미성년자에 대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심신장애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챙기는 거를 준사기죄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안은 준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거든요. 물론 또 통화도 있고 여러 가지 내역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빨리 형사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내 사랑을 뭐 몰라주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시아버지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랬으면 물론 시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하시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치매 상태에서 뭐 여자친구라고 했다가 사기꾼이라고 했다가 막 말이 바뀌시는 중이니까 판단을 믿을 수가 없고요. 주변에 간병하시는 분들 계신데 참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럼요. 요즘은 중간에 소개업체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거의 다 믿으실 수 있는 간병인 분들이죠. 근데 이렇게 조금 위험하다 싶고 판단력이 없으신 이 어르신을 간병할 때는 가족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요. 네, 엘리신님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준희님 저런 사람 때문에 다른 간병인들까지 욕먹는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이곳은 빵집 안에 있는 주류 창고인데요. 선반마다 가지각색의 술이 잔뜩 진열이 돼 있습니다. 이 벽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폭발하듯 무너져 버리고 마는데요. 왜? 웬 차가 창고 벽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무너진 선반에 쏟아지고 깨져버린 술병들까지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렸는데요. 차가 어디서 나왔어? 네, 고령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바람에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가게 안에는 직원과 손님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하다고 합니다. 가게 측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대인배적인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쿨쿨 자는 남성을 누군가가 들여다봅니다. 잘 자는지 확인을 하더니 살금살금 걸으면서 집안을 탐색합니다. 설마?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는 곧장 돌진하는 저 사람. 빨간 거. 네, 바로 도둑이죠, 도둑. 일어나! 자, 하지만 깊은 잠에 든 눈 떠! 남성 깨어날 기미가 빨리! 그 사이 도둑이 야무지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챙겨 눈 떠! 넣습니다. 이때 번뜩! 잠에서 깬 남성이 도둑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멱살 잡나요? 자, 도망치려는 도둑 붙잡으려는 잡았어! 치열한 몸싸움을 하면서 집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 보입니다. 어떻게 됐어? 그럼에도 결국 도주에 성공했던 이 도둑 2시간이 안 돼서 경찰에 딱 잡혔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냐? 단순 도둑이죠? 네. 다음 이어갑니다. 자, 어쩐지 어리버리해 보이는 카페 직원입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몸을 돌리는데요. 발이 딱 걸리고 비창비창 넘어지면서 이때 슬리퍼가 슝 날아가서 손님의 품 안에 쏙 들어가 버려요. 설마 뭐 밥그릇에 떨어진 거 아니죠? 근데 쿨한 이 손님 자연스럽게 옆에 이거 놔두면서 다시 휴대전화를 쳐다봅니다. 넘어진 직원이 수상했는지 설상가상으로 웬 강아지가 달려서 하고 짖는 모습. 다시 한번. 직원이 겨우 일어나니까 강아지가 주인에게 후다닥 도망가고요. 의도치 않게 몸개그를 해버린 이 직원 너무나 암스럽습니다. 야, 어떻게 슬리퍼가 또 저렇게. 아유, 놀랍네요. 다시 한번.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개가 뭔가를 기대하는 듯이 주인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눈빛에 못 이긴 주인이 과자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입에다 가져다 줍니다. 안 냄새를 먹어. 맡더니 이거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왜 안 고개를 먹어? 그냥 휙 돌려버리는데요. 그럼 뭐 딴 거 달라고? 네, 주인이 과자를 차에 이렇게 푹 담그고 다시 개한테 주니까 그제야 이게 맞다는 듯이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까다롭네. 네, 이번에는 차에 담그는 척 신용만 하고 줬는데 귀신같이 알고는 이렇게
뚝딱 다 물어버리죠. 천하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설마- 다시 차에 담가주고 나서야 이렇게 먹는데요. 아주 미식가가 따로 없네요. 박 변호사님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거 대구 이 여사님이 저놈은 왜 자꾸 우리 아들한테 개 짖는 소리 시키냐 막 이러실 것 같아요. 개소리입니다. 예,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As long as I try and move, time always flies and move, but I take a chance. J'y crois encore, I won't play around the stars a little more. Chance, eau splendide, le nouveau parfum, Chanel.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타이어, 본질에 대하여. 넥센 타이어. 욕즙 다 빠지겠네. 라는 아쉬운 요리는 그만. 최고화력을 길게, 맛은 깊게.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인덕션. 너 기름 너무 먹는 거 아니냐? 어쩔 건데. 기름 먹는 엔진대. 불스 원샷으로 잡는다. 연비의 샷, 불스 원샷.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7시 50분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